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90달러 선까지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했고요. 미 국채 수익률이 오른 점도 부담이 됐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의 자발적 감산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국제 유가 오늘도 한번 관련주들 리뷰해 보기로 하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 시장 양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내려갔고 코스닥은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미장 휴장의 외환시장과 중화권 증시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관망하는 분위기 계속해서 연출했었던 우리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어떻게 예상 체결 지수 형성하고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 시장에서도 빨갛게 시작을 합니다만 개장 직후 상황도 다시 한번 눈여겨봐 보겠습니다. 코스피 0.11% 소폭 올라가면서 2,583.33포인트고요. 코스닥은 0.21% 상승하면서 923.43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에서 이제 예상 체결 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역시 미리 짚어보기로 하고요.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28%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7만 선 지켜주는 흐름이고요. 7만 5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 에너지솔루션 0.93%, 1% 가까운 상승률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SK 하이닉스 오늘 시장에서 올라갑니다. 0.84% 상승,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14%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합권, 그리고 LG화학 역시도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 SDI가 1.3%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가 0.05% 소폭 하락,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0.11%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1.31%, 1% 가격에 급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에코프로 0.46%, 에코프로 BM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조금 낮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6% 하락, 그리고 포스코 DX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NF는 1% 넘게 급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시죠. JYP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시장에서 2.34%로 크게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HLB가 1.41% 상승, 그리고 SM이 0.23% 강보합,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합권, 그리고 펄어비스가 0.41%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개장 전에 한번 두 가지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경미거랍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바로 첫 번째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삼성전자가 6만 원대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주목을 한번 강하게 받았죠.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에서 보기 드문 6%가 조금 넘는 상승이 나왔고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실렸고요. 장대 양봉, 외국인의 순매수가 금요일에 5,540억 원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사실 삼성전자가 오를 때 SK 하이닉스도 같이 올랐다 그러면 반도체가 다 같이 좋았나 보다 하겠는데 이날 하이닉스는 좀 쉬었고요. 삼성전자만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HBM3라는 이 제품을 엔비디아에 향해 HBM3 인증을 완료했다. 사실 정확하게 어떤 규모이다 이런 계약 뉴스가 나온 건 아니었지만 이 HBM3 여기에 사실은 좀 이 회의론들이 굉장히 많이 좀 있었거든요. 잘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었는데 HBM3를 엔비디아 향으로 완료했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상당히 또 좋은 경쟁력이다. 엔비디아가 이 분야에서 뭐 가장 큰 고객사 중에 하나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이 엔비디아 향 인증이 완료됐다. 엔비디아로 들어가는 것이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컸고요. 엔비디아 그리고 그러면은 AMD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 이 회사들에 있어서의 공급이 가시화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레벨업이 가능한 상황이죠.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 긍정적이었다라는 게 특히 외국인 수급에서 드러나죠.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540억 매수를 했는데 매수 규모는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월요일에는 2,242억이고요. 어제는 1,219억입니다.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외국인이 많이 안 사고 있는데 시장 매수금, 순매수 금액보다 더 많이 삼성전자를 샀다라는 점. 외국인은 그만큼 좋다라는 점이고요. 이 4분기에는 이 HBM3에 대해서 엔비디아, AMD의 샘플 공급이 예상이 되면서 경쟁사와의 이런 격차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이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확실한 대안이 좀 적죠. 미국에서도 전일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감, 그러면서 다시 금리 인상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시장 다시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럴 때는 확실한 종목들로만 굉장히 좀 슬림화돼서 가는 경향들이 강한데 삼성전자 놓고 보면 뭐 HBM3도 그렇지만 이 엔비디아, AMD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비메모리 쪽도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죠. 삼성전자는 뭐 D램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이지만 비메모리로 가게 되면 사실 목소리가 좀 작아지는 게 사실인데 비메모리 쪽도 그러면 고객사가 같이 늘어나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이 파운드리 쪽,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그런 기대감까지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 D램 최강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D램에 있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죠. 이제 3분기입니다. 3분기는 D램이 확실히 좋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는 메모리도 기대를 해봐도 된다. 그래서 실적이 이제 상향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연간 뭐 어제 나온 레포트들 같은 경우 보면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7.1조에서 8.4조로 상향을 했습니다. 1조 원이 넘게 상향됐거든요. 지금 2개 분기 남았는데 이만큼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메모리 쪽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 메모리가 좋아진다. 그리고 HBM3도 이 기대감이 살아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에 있어서의 확실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시각이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현대백화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백화점들 경쟁사 대비해서는 사실은 좀 부진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좋아진다라는 부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대전 아울렛, 화재가 발생했었던 대전 아울렛이 지난 6월에 영업을 재개하면서 경쟁사 대비해서는 5% 정도 높은 기존점 매출 성장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저 효과와 비슷한 상황인데 이런 성장률을 좀 기록을 한다라는 게 우선 첫 번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신세계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세계 때 가장 큰 포인트는 백화점이 아니라 면세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면세점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달성하면서 사실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다른 면세점들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후발주자에 좀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적자가 계속이 되는 부분들, 적자 지속이 되는 부분들을 좀 아쉬운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백화점 쪽은 좀 더 긍정적이었으나 면세점은 좀 아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상반기에는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면서 다른 면세점들과 마찬가지로 3분기 사상 첫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흑자 전환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이제는 단체 관광 상품 판매가 나오고 있죠. 사실은 이 중국 기대감이 면세점의 가장 큰 모멘텀인데 이런 중국의 단체 관광 상품 판매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현대백화점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3개 분기 연속 좀 감익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벗어나면서 굉장히 큰 퍼센트는 아니지만 감익이 아니라 이제는 증익의 상황으로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은 이 8월은 좀 둔화됐지만 9월, 10월은 추석 있죠. 그러면서 매출액이 좀 늘어나고 백화점은 좀 추워져야지 매출액이 좀 더 좋아집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면세점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공항 면세점 오픈 효과도 더해지면서 안 그래도 실적 좋아지고 있는데 더 좋아진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 매출은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3분기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월 6일 수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환율은 내려갑니다. 1,332원대 그리고 WTI 국제 유가는 86.6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선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강했고요. 또 로봇주 역시도 좋은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초전도체, 2차 전지, 보안주, 양자암호 역시도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장 분위기 연출할 수 있었고요. 또 반도체 역시도 지속적으로 기대가 모아가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장 직후의 상황 살펴봐야죠. 코스피 코스닥 만나러 가시죠. 자, 코스피는 내림세 보여주면서 개장합니다. 0.14% 소폭 하락하면서 2,577.45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4% 상승하면서 923.65포인트에서 출발합니다. 양지수가 혼조 흐름 보여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요. 우리 이전에는 업종별로, 테마별로 움직임이 뭉텅이로 나타났었는데 이제 종목별로 움직임이 좀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만나보시죠. 삼성전자는 0.28%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0.52%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가 그동안의 부진을 조금 떨쳐내고 소폭 오름세 연출합니다. 0.25% 상승,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0.37%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화학 쪽 짚어보시면 LG화학이 0.34%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0.78%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S오일이 2.86%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국제유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우리 정유주들 역시도 시세 탄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금양은 2.42% 상승하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은 0.52%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0.79% 상승, 그리고 한화는 0.2% 하락, 코스모화학은 1.31%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군들 만나보시죠. 이번에 현대차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슈를 계속해서 받고는 있지만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현대차가 0.05% 약보합권에서 유지하고 있고요. 기아가 0.13% 강보합권에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부품주는 0.42% 소폭 빠지고 있고요. 한화오션이 1.41%, 1%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0.6%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네요. 자, 다음 종목군들 살펴보시죠. 포스코 퓨처엠은 0.66%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0.2%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68% 하락,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0.84%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이 1.47% 급등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2.32% 강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반도체 HPSP가 어제 굉장히 강했었는데 오늘 0.99% 1%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두가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1.13%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ISC가 0.52% 약보합권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2.19% 상승, 그리고 SFA 반도체도 1.77%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1.29%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인텍플러스 3.5%
3.47% 급등, 네페스도 3%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PSK가 1.36%, 그리고 코미코가 1.83% 하락, 그리고 동훈 아나텍이 1.27%, 1% 넘는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단에서도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분들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루니 쪽 소프트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쪽 이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좀 나눠져 있다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루니 굉장히 강했었는데 오늘은 약간 물량 뱉어내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3% 하락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TV가 0.11% 상승, 디어유가 1.27% 하락, 뷰노가 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셀바스 AI가 2.10%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세토피아 역시 4.3%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로보티즈가 1.78% 하락, 그리고 마음 AI가 3.35%, 3% 넘게 하락세 보여주면서 오늘장에서 AI가 조금 물량을 뱉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LK가 2.99%, 3% 가까이 무너지고 있고요. 알체라가 5% 넘게 급등하고 한국정보인증이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웍스가 1.86%,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포착되면서 자, 그럼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별 상황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장 개장하고 5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업종별로 화학 쪽, LG화학이 오늘 강하면서 이제 화학 쪽이 올라가는 거로 보이고, 운수장비, 기아가 좀 강하죠. 금융 쪽, 증권 쪽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왔다 갔다 좀 최근에 하고 있는데,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샀다고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양시장이 지금 장 초반에는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0억 정도 팔고 있고, 기관도 한 400억 정도, 전체적으로 900억 정도는 지금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이렇게 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자, 시총 상위 순으로 이제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봤더니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순매도로 38억 정도 이렇게 나오면서 0.4%. 최근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올랐고, 월요일 날도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올라서 7만 2천 선까지 갔다가 그 뒤로 조금씩 밀리고 있네요. 0.4% 밀려 내려오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오늘 프로그램은 순매수입니다. 오늘 보합에서 견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 마이너스 0.2% 미세하게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포스코홀딩스 다시 관심이 좀 많이 생겼죠. 그런데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도입니다. 33억 정도 순매도가 나오면서 0.5% 이렇게 밀리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건너가서요.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시총 순위가 바뀌었잖아요. 에코프로비엠이 1등으로 올라왔는데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도입니다. 27억 정도 순매도가 나오면서 어제는 약보합이었습니다만 오늘은 2.4%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난 간밤에 테슬라가 이제 4% 중반 이 정도로 반등한 거, 이게 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에코프로 3.5% 프로그램 순매수가 41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어제 뭐 100만 원 선까지 거의 근접을 했다가 기사 회생하면서 좀 반등을 뭐 하나 싶더니 다시 밀려가지고 좀 안 좋았었는데 오늘 3%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쨌든 좀 숨을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로 가볼까요? 아까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은 프로그램 순매수에 45억, 46억 정도 들어오면서 금양 4.4% 이렇게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양 주가가 조금 밀려 내려오는 듯 싶더니 다시 또 프로그램 쪽에서 부추기면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이름 들어가는 회사들이 최근에 상당히 핫하죠. 오늘도 프로그램 순매수가 26억 이렇게 들어오면서 0.77%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하나마이크론, 저희가 뭐 지난주에 얘기하고 완전 히트였죠. 그 다음날 상한가 30% 가고 뭐 계속 올라서 그 뒤로도 뭐 한 50%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프로그램 순매수가 34억 정도 이렇게 장 초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프로그램 순매도로 가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 코스피부터 보시면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45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가 들어오면서 0.2% 밀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40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가 들어오지만은 강보합에 이렇게 버티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간밤에 그 크루드, 그러니까 석유 관련주도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0.6%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서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얻어맞네요. 프로그램 순매도가 54억 이렇게 나오면서 마이너스
3.2%, 에코프로비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오늘 42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2.3%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포스코 DX 최근 상당히 핫하죠. 그러나 오늘은 프로그램 순 매도가 39억 정도 이렇게 나오지만 주가는 계속적으로 오름세입니다. 아마도 공매도 관련되는 프로그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자, 상무님, 오늘 보니까 말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분위기를 이렇게 초반에 보실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에서 지금 매크로 데이터가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좀 안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반도체가 아직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논란의 해결.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삼성전자가 그럼 HBM을 잘할 수 있을 것이냐, 다른 경쟁 업체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씩 다르게 나가는 모습들이 미국에 있는 지표라든지, 그리고 이전에도 엔비디아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국내 반도체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쉬는 모습들 나왔었죠. 엔비디아는 미국에서 급등을 했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른 모습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분명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높게 나온 날은 국내에 있는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게 완전히 일치하지는 좀 않는 모습들. 왜 그러냐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HBM으로 많이 지난주 금요일에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메인은 D램과 낸드거든요. 메모리 쪽이기 때문에 메모리와, 그리고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올라갔을 때는 사실 AI로 포커스가 좀 더 맞춰져 있죠. 조금씩은 다르게 나온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차이를 인식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커플링 정도가 최근에 또 시장도 많이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커플링 정도는 또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좀 감안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볼 때 사실은 포커스는 HBM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커스는 삼성전자는 D램이고요. SK하이닉스는 낸드가 얼만큼 덜 나빠졌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3분기가 D램 성수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D램 성수기로 들어갔을 때 물론 하이닉스도 좋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좀 더 빨리, 좀 더 많이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3분기에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더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분기 낸드가 하이닉스에 어떻게 보면 좀 아킬레스건인데 4분기에는 좀 하이닉스의 낸드 기대감이 조금 더 들어가면서 4분기에는 하이닉스가 좀 더 좋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물론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좀 올랐었기 때문에 일부 좀 조정을 받습니다만 그래도 메모리 좋습니다. 3분기에 확실히 좀 좋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더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에는 메모리 쪽은 3분기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좀 7만 원으로 다시 이렇게 바짝 다가서고 있는 가운데 AI 쪽도 지금 오늘 많이 밀리네요. 최근에 주가들이 많이 올랐었고 또 로봇주들도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금 밀려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포스코 DX 말이죠. 최근에 개인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고 포스코만 이름만 들어가면 주가가 지금 아주 난립니다. 오늘도 보니까 포스코 DX 4.6% 검색 상위에 이렇게 올라 있거든요. 어제는 포스코 MTEC까지도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전 상장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말이죠. 이벤트가 주가에 다 들어온 겁니까? 아직도 남은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주가는 조금 더 반영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 밸류에이션 생각하면 좀 높죠. 근데 포스코 그룹을 놓고 보면 사실 포스코 그룹의 메인은 철강이죠. 근데 포스코 그룹의 주가 상승의 메인은 2차 전지였습니다. 좀 다르게 보면서 개인들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너무 과하게 가는 거 아니냐, 외국인들은 철강주로 보면서 포스코 그룹도 좀 팔았는데 개인들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시장에 좀 있었다가 포스코에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죠. 100톤을 얘기를 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사업으로의 확장을 얘기를 했고 대규모의 자금을 얘기를 했고요. 포스코 그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현금 동원력도 좋고요. 계열사를 통한다면 현금 동원력도 좋고 유상증자를 실시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기대했던 부분이 규모의 경제로 회사 쪽에서의 발언이 나왔죠.
이런 부분들이 포스코 그룹주 전체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쪽은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좀 더 큰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밸류에이션은 좀 부담이 됩니다만 그동안에 에코프로 그룹도 그렇고 포스코 그룹도 그렇고 주가의 상승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최근만큼의 이렇게 급상승만큼은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테마주들 순환매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초전도체 이쪽으로 좀 테마가 좀 갈렸던 것 같고 자율주행 쪽으로도 많이 갔었는데 오늘 보니까 신성 델타테크는 4.3% 또 밀리고 서남 3% 중반 이렇게 밀리고 있고요. 자, 이게 테마주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시장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치는데 이쪽을 기관들은 따라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주가는 상당히 강하잖아요. 네, 사실 이 테마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기관들도 요즘에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이전에는 기관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 기관이 하루 이틀 사지 않죠. 좀 길게 사고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유했다가 팔 때도 좀 천천히 팔고 이런 모습들이 기관의 매매의 패턴이었는데 요즘에는 기관들도 매매를 좀 짧게 하죠. 굉장히 좀 짧은 매매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이유를 좀 살펴본다라면 이전처럼 주식형 펀드가 굉장히 좀 규모가 커가지고 매매를 하는 데에 자금들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주식형 펀드의 규모가 최근 10년 사이에 많이 줄어들었죠. 이 주식형 펀드의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쪽에 주식형 펀드 시장도 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ETF, 인덱스 쪽은 많이 줄지 않았는데 액티브 펀드 쪽이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매가 좀 짧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그래서 매매가 좀 짧아졌고 기관의 매매에 따라서 사실 시장의 변동성도 그래서 좀 더 커지는 그런 이유들도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 기관들도 분명히 이런 테마주를 좀 따라가는 기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도 좀 짧게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기관이 들어가는 종목들은 그래도 좀 안정적인 장치를 한두 가지씩은 좀 마련을 하고 가죠. 실적적인 면을 그래도 조금씩 보면서 단기적인 매매라도 따라가는 기관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종목만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단기 매매일지라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매 패턴은 분명히 좀 짧아졌고요. 그래도 시가총액과 실적 중에서 어느 적인 면이라도 한두 가지라도 좀 안정장치는 좀 마련을 하고 가는 그런 기관들이 여전히 그래도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관의 러브콜을 받는 한 종목들은 좀 안정적이죠. 실적이든 시가총액 크기든 이 부분까지 함께 참고하시면서 투자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기 전에 오늘 오전장부터 한번 다시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빨갛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 혼조세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소폭 내려간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오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어제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보완주까지도 한번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지금 시장이 좀 혼조세죠. 네, 뭐 이렇게 강하다, 약하다라고 좀 볼 수가 없는 게 그만큼 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뭐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주도 업종에 대한 부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동안 우리 상반기 때 시장을 좀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을 좀 주도해 왔습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런 유동성을 좀 잃어가고 있고 이런 수급들이 이제 분산이 되면서 관련 이제 테마주들 위주로 좀 급등락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이런 불안정한 시장이 계속해서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올라가 있는 테마주들을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큰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테마 관련해서도 사실상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좀 말씀드려볼 업종은 이제 철강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유주들도 이제 급등이 좀 나오고 있죠. 이 종목도 이제 하반기까지 현재 전망이 굉장히 좀 밝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제 소비주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보다 좀 견조하게 나오면서 특히 의류 쪽이나 화장품업 쪽의 반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또 이제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실적 모멘텀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재주들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정부 정책주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뭐 바이오 관련주라든지 AI 그리고 보안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정부에서 이제 내년부터 또 예산안을 늘리기로 또 결정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이번 연도 대비했을 때 한 6.2% 증가한 4조 원대의 또 투자금을 이제 투입을 할 것으로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 관련해서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업종들은 대부분 거의 다 시장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가치가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하기에 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 2차 전지 쏠림 현상과 같은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미 올라가 있는 테마주를 추격하기보다는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 한번 다시금 되짚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 받아봤는데요. 철강주, 정유주 하반기 전망이 좋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소비주까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주로는 바이오와 AI 그리고 보안, 예산안을 늘리기로 한 산업군들까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시간 개장 특징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부터 5위까지인데요. 1위는 포스코 퓨처엠. 지난 한 주 코스피 주간 외국인 순매도 1위가 포스코 퓨처엠이었습니다. 포스코 그룹 수급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위는 S오일. 국제유가 상승의 강세를 보였고요. 3위는 금양, 4위는 한국석유. 자, 1위부터 5위까지 코스닥입니다. 1위는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증가했는데 오늘 시장은 상승하고 있네요. 2위는 동화기업. 동화기업 주가 상한가 보여줬는데 2차 전지 전해액 시장 성장 기대감으로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3위는 SFA 반도체. 반도체 후공정 기업 중 최선호주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다수의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 매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4위는 옵트론텍. 어제 상한가 같고요. 오늘도 강한 모습입니다. 5위는 흥구석유입니다. 자, 실시간 개장 특징도 탑5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봤고요. 이제 1위부터 5위까지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1.11% 상승, S오일이 1.69% 급등, 그리고 금양이 더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 GS도 강하고요. 한국석유가 9%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부분들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오전장에서 이제 석유 업종 말씀드린 만큼 오늘 한국석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전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좀 강세였는데 지금 꼬리를 달고 살짝 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워낙에 지금 바닥권에 있었고 또 이제 테마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부터 받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주목해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사우디도 그렇고 러시아 쪽에서 또 감산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아무래도 감산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석유 관련주들은 결국에 가격 상승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런 시장에서 좋은 단기적인 테마가 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었지만 과거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21년도인데 이때가 바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시장이 조금 강하게 반등이 나왔을 때죠.
자, 그럴 때 역시 한국석유의 그때 상황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 실적 모멘텀이 받쳐줬었고 그때 역시도 감산 소식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도 어느 정도 주가상으로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다가 바닥권에서 감산 소식에 다시 한번 좀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석유의 전체적인 어떤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번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또 개선을 했고요. 전체적인 어떠한 실적을 보더라도 전년도보다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아스팔트 쪽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친환경 쪽 대부분의 이제 사업 성장이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기에는 살짝은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결국에 이제 유가 급등은 다시 한번 또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수 경기 부진으로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까지 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 변동폭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단기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런 테마를 이용한 단기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개장 특징주는 한국석유 알아봤습니다. 유가 가격 상승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살짝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 테마를 이용해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에코프로 2%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동화기업이 9.31%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SFA 반도체가 1.24% 그리고 옵트론텍이 오늘도 강합니다. 5% 넘는 급등 그리고 흥구석유가 역시나 15%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 어떤 테마가 주도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있네요.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석유주는 좀 봤기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망 자체는 좀 밝은 편이고 또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결국에는 지금 주가상에 반영이 되어 왔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좀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보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미래를 봤을 때 미래가 아주 밝다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 결국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들을 거의 다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에 따라서 원재료 가격의 이제 급등락에 따라서 어떤 실적에 대한 변동폭도 상당히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24년, 5년도까지 봤을 때 기대 실적치보다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너무 이제 과도한 기대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바닥에 있던 매물들이 지금 고점에 올라가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고요. 여전히 이제 전망은 어느 정도 좀 밝게는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치가 그런 주가상에 많이 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좀 보유자의 관점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규 매수는 접근 금지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에코프로 살펴봤습니다. 전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하지만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라는 점이 리스크가 있고요. 차익 실현이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점 투자 판단에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보유자의 관점에서만 살펴보시고 신규 접근은 좀 지양해달라는 인사이트를 함께 얻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다음 코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따라가 마라 코너입니다.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종목 옥석 가리기 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 SK텔레콤입니다. 자, 이 종목을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우선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아실 건데 이제 통신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또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2분기 실적은 기대치만큼은 좀 안 나왔습니다.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이 소폭 하위를 했지만 결국에 이제 전체적인 실적이 전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2023년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했을 때 한 8%가량 또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 변동성이 굉장히 이렇게 적은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업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이제 통신주 하면은 가장 이제 매력 있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제 배당이죠. 이 SK텔레콤 역시도 배당 매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좀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배당이 주당 한 3,32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보다 높은 한 3,400원대가 이제 지급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어떤 그 가격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같이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통신사업부가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또 이루고 있는데 바로 이제 무선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최대 71만 명 정도 달성을 했는데 역대 최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 중간 요금제에 대한 수요가 많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선 가입자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가장 이제 걱정됐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5G 가입자 수죠. 아직까지 뭐 전성기 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지금 바닥을 지나고 있고 올해 1분기, 2분기부터 계속해서 지금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회복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통신 산업들이 통신 관련주들이 이제 AI 산업에도 굉장히 많이 좀 진출하고 있죠.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에 이제 ADAS를 또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이런 챗 GPT에 대한 기술을 또 접목을 시켰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고객들과의 어떤 접점을 계속해서 좀 확대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도 이제 AI 관련해서 예산안을 늘린 만큼 이런 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엮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통신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런 AI 산업까지 어떤 추가된다면 밸류에이션은 좀 재평가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기대치 부분들이 주가상에 반영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저가 매수로 진입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고요. 현재가 47,800원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48,000원 이하에서 분할로 좀 담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적정 주가는 기대 실적시 대비해서 52,500원이 좀 적정 주가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45,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 조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제시를 드리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손절보다는 조금 연말까지 모아가시는 전략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통신사 저평가되어 있어서 따라가자라는 의견을 받아봤고요. 양호한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측면과 함께 배당 매력이 충분하다라는 부분까지도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통신주가 AI 사업으로도 사업 진출을 다각화하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SK텔레콤 오늘 시장에서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0.52% 하락하면서 47,750선입니다. 매수가는 48,000원 이하대 그리고 목표가는 52,500원, 손절가는 45,000원 이하로 잡아보시셨는데 손절하시기보다는 배당 매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담아가는 의견 함께 더 덧붙여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두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은 클리오입니다. 이 종목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우선 아까 또 소비재를 말씀드린 만큼 화장품 업종도 좀 따라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클리오 같은 경우에 이제 색조 화장품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실적 회복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미국 시장 쪽에서 이 수출 성장률이 가장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49%가량 또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북미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 인디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시장을 이제 클리오가
그 시장에서 시장에 대한 어떤 점유율을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고 있는 점, 이에 따라서 판매량도 매달 늘어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3, 4분기까지 계속해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빠른 회복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관광 상권 같은 경우에 이제 명동 같은 경우에 매출 비중이 이제 전년도에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는 한 10%까지 또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관광객 수가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시작도 안 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중국 관광객 수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죠. 특히 이 시점이 바로 3분기 지금부터 연말까지로 좀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까지 더해진다면 오히려 1, 2분기보다 3, 4분기 실적이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전체 연결 매출액이 한 3천억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는 전년 대비했을 때 한 20%가량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50%가량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모멘텀,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일본 시장인데 사실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수출액이 계속해서 좀 감소를 했었습니다. 다만 올해 3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수출 재개를 함으로써 일본과 중국에 대한 어떤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 어떤 밸류에이션이 좀 재평가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기대되는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거의 한 4거래일째 또 급등이 나오고 있죠. 단기적으로 한 22,500원대까지는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내려왔을 때 25,100원 이하대로 내려오신다면 분할로 한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목표가는 최소 3만 원대까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22,000원대까지 제시 드리지만 이 종목 역시도 웬만하면 하반기까지는 좀 모아가시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까지도 들었습니다. 클리오 소비주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바로 소비주가 나왔네요. 중국 관광객 수요가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요가 3분기부터 연말까지 반영이 될 예정인데 실적으로 나타나면 이 실적 모멘텀으로 가져가도 좋을, 따라가도 좋을 그런 종목입니다. 클리오 오늘 시장에서 3% 넘게 급등하면서 25,850선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100원 이하대에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자, 마지막 종목 한세실업입니다. 이 종목 따라갈지 말지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세실업도 사실 그 소비재 쪽에 좀 속하기 때문에 좀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세실업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의료 업종, 의료 OEM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의료업황이 실적에 대한 어떤 저점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세실업 역시도 그 회복성이 굉장히 좀 뚜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업종 중에서도 사실 가장 최선호주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면서 이 의료업의 재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다만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부터 이 재고 소진율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다른 업종,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회복이 빨리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4분기부터는 재고 보충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그 브랜드인 갭이라든지 타겟에 또 이제 의료 OEM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재고 소진율이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올해 4분기부터 다시 신규 수주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떠한 매출액 영업이익은 지금보다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배당 확대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기대 실적 대비했을 때 주당 한 600원 정도의
또 이제 배당금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익률 한 3%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역시도 밸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게 PER이 현재 6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당과 어떠한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같이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4,400원대 형성이 되고 있고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가에서도 전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27,000원 이하대로 내려왔을 때 계속해서 좀 분할로 담아 보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26,000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따라가 말할 종목은 한세실업입니다. 의류 업종 중에서도 최선호주다라는 부분, 그리고 배당 확대,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매력 포인트인 종목입니다. 현재 2450선인데요. 매수가는 2700 이하로 내려왔을 때를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이하로 잡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솔루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지금 개인과 외국인이 사들이고는 있지만 0.02% 하락하면서 2,581.4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38%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924.96포인트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개장 전 지금 사야 할 두 가지 종목 삼성전자와 현대백화점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따라가 말할 시간에 SK텔레콤, 클리오 그리고 한세실업 모두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다양한 인사이트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